안녕하세요. 짜영입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주말인데요.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 나들이 가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좀 이럴 때라도 증시에서 좀 벗어나서 나들이라도 하시면은 좀 머리가 시원해지실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어제 힘든 그런 시장이 또 왔습니다. 저도 어제 새벽에 나름 분석하다가 거의 뭐 포기하다시피 하고 저도 증시 덮어버리고 어제는 그냥 일찍 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증시가 계속적으로 이제 불안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뭐 미 증시 이렇게 세 가지 불안적인 요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또 5월 시장에 대한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연방준비제도의 이 공격적 긴축 우려가 제일 큰 불안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런 우려가 불안적인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서 이렇게 병목적인 해소 지연이 가장 또 큰 악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장기적인 봉쇄 조치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산업이나 뭐 다른 섹터적인 기술주들의 그 공급 부족이 이렇게 악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다음 주도 또 쉽지 않는 그런 한 주가 좀 될 전망을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 증시 5월 전망에 대해서 비관론과 희망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자,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봉쇄 조치가 확대 그리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또 공급망 부족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준이 5월에 이렇게 시장 예상보다 공격적인 긴축 계획을 이렇게 발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비관론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 증시 5월 희망론을 이렇게 보자면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의외로 이제 메타 플랫폼스가 실적을 이렇게 깜짝 발표도 나왔었고 또 애플은 이렇게 실적은 좋았지만 가이던스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좀 내비치기도 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존이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악재를 충분히 좀 반영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희망적인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5월에 이렇게 FOMC 회의가 열리면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가 되면서 주가를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론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는 아마 전 세계 증시가 미국 5월 연방공개위원회를 주목할 전망입니다. 자, 5월 연준이 이렇게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0.5포인트를 인상하는 이른바 이제 빅스텝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빅스텝이 이루어질 경우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에서 0.5% 그리고 단번에 0.75에서 1%로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자, 5월 연준이 양적 긴축도 이렇게 논의될 전망인데요. 이렇게 연준이 공식적으로 양적 긴축을 발표를 하고 대차 대조표 실질적인 그런 축소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빅스텝이 이렇게 이루어질 경우에 2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금리 인상이고 또 팬데믹 기간에 확대된 5조 달러 규모의 대차 대조표 축소가 시작될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 전망과 관련해서 주식시장은 이미 연내에 이렇게 3, 4회 정도 50bp 인상 가능성을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연준의 긴축 우려가 이렇게 더 증폭될 여지는 아직까지는 좀 적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빅스텝 단행이라는 그 알려진 내용을 우리가 이제 감안을 좀 해보자면은 3월에 있었던 이런 FOMC 회의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증시가 좀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3월을 기준으로 또 우리가 빅스텝 단행이라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해소적인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5월 시장이 반등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의 희망론적인 부분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간단하게 이렇게 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쏙슬이 22.24달러 마이너스 13%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일에 16%의 상승을 보였던 게 어제 거의 뭐 수익률을 반납하다시피 했습니다. 자, 뭐 새벽에 이제 제가 1시에서 2시 정도면은 어느 정도 윤곽의 흐름이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뭐 새벽 들어와 가지고 굉장한 그런 폭풍 매도세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쏙슬은 지금 22달러 선을 지켜주고 있는 거는 나름대로 이제 200일선을 이렇게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이제 200선에 이렇게 안착하는 이런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이제 속슬이 200선을 만약에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은 최대 이제 하방적인 부분이 열려 있기 때문에 뭐 1차적으로는 19에서 20달러 선까지도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주 뭐 초반에 이렇게 3일, 4일 거쳐서 연준에 또 미팅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일단은 좀 초반에는 좀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희망론적으로 보자면은 연준이 이렇게 이제 빅스텝에 대한 어느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성이 나오고 나서 이후에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해소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좀 더 반등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여러분들 제가 속슬 인버스 어제 이제 속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이 전일 이제 마이너스 큰 폭의 하락에서 목숨줄 하나를 이렇게 부여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안심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목숨줄 하나가 또 한 번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희망적인 부분으로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이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헤드적인 부분으로 보자고 했을 때, 이제 어깨선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다음 주에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차트적인 부분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좀 희망적인 부분으로 좀 더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속설에게도 좀 더 희망적인 그런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도 이렇게 조심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TQ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Q도 어제 마이너스 13% 이렇게 하락하면서 36.53달러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TQ를 이렇게 보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200선을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뭐 약 30, 제가 말씀드렸던 35달러에서 좀 더 하방을 이렇게 열어놓고 봤을 때 약 3달러 선까지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도 지금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35달러에서 이렇게 33달러, 32달러 구간까지도 우리가 조금 하방을 열어놓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TQ도 이렇게 이제 하방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름의 200선을 또 터치를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적으로 이렇게 하방을 한번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불주도 말씀드리면은 불주가 어제 이제 또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자, 특히 불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리지만 하방이 지지 라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주는 뭐 하락을 해서 내려가게 돼서 이 저점을 이탈을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그 부분이 이제 저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주 같은 경우는 공포적인 부분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주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사실 하방이 어느 정도 열려 있지만 또 나름의 지지 라인이 없기 때문에 좀 하락을 했을 시 좀 더 충격적인 그런 저점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저점에서만 이렇게 매수를 하려고 단가를 보다 보면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 저점까지 오지 않고 이렇게
반등을 해서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하방을 이렇게 열어 놓고 매수 시점을 이렇게 저점 매수 시점을 어느 정도 잡아 보시는 건 좋은데요. 어느 정도 이제 협의를 스스로가 좀 본인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저점을 이렇게 잡아 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저점에서만 이렇게 매수를 하시려고 하다가 반등을 해서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괜히 1~2% 정도 더 이렇게 저점에서 잡으시려고 하다가 좀 더 2~3% 높게 이렇게 저점 매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이렇게 좀 매수적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 나들이 가신 구독자님들도 많으신데 오늘은 그래도 즐겁게 이렇게 여행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는 다음 주잖아요. 그래도 뭐 비관론과 희망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증시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연준 미팅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기를 다음 주에 좀 기대를 하면서 증시를 믿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